그걸로 나누면 비트코인 한 개당 이상 되는 그런 가치를 갖게 된다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요즘 비트코인이 정말 핫한 주제인데요. 비트코인에 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회사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작년 8월에 회사 돈으로 3천억 원 정도의 비트코인을 사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또 지금까지도 대출까지 끌어모아가지고 계속 비트코인을 사면서 다음 주면은 약 지금 가치로 4조 원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회사가 무슨 테슬라 같은 회사처럼 원래 뭐 돈이 많았던 회사도 아니고, 작년 7월 정도까지만 해도 시가총액이 1.3조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도대체 어떤 깡으로 비트코인에 그렇게 몰빵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 회사의 CEO가 마이클 세일러라고 하는 분인데요. 역시 이번에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요즘에 전 세계의 기업가들이나 아니면 또 일반인들한테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원래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회사인데, 컨설팅 회사인데, 지금 소프트웨어고 뭐고 비트코인에 완전히 열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분이 하도 뉴스에 나와서 궁금해서 인터뷰 영상도 많이 보고 정보도 좀 찾아보고 했는데요. 근데 솔직히 저는 이분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래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해서 정말로 파격적인, 지금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예측을 해서 놀란 것도 있지만, 또 그것 밖으로도 이 사람이 비트코인이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비전에 대해서 듣고 상당히 놀랐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철학을 전공한 학생이다 보니까, 그리고 뭐 돈이 없어서 투자할 돈도 없다 보니까, 이분이 말하는 뭐 가격적인 얘기보다도 이분이 말하는 세계관과 비트코인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세일러라는 인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공학도였습니다. MIT에서 항공우주공학, 우주항공공학인가요? 어쨌든 그거를 전공을 하고, 그 이후에는 컨설팅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을 하다가 데이터 마이닝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컨설팅을 해주는 소프트웨어를 판매를 한 회사를 창업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회사를 운영하는 비즈니스맨이긴 하지만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 인터뷰에서 말을 할 때 나는 엔지니어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요. 또 세상을 바라볼 때 기본적으로 공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마치 요즘에는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스티브 잡스라든지 그런 유명한 회사들의 CEO들이 기본적으로 공학자이듯이요. 그래서 이 세일러는 어쨌든 회사를 창업해서 처음부터 그 회사가 굉장히 잘 나갔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백만장자가 됐고요. 근데 저희 같은 보통 사람들에서 눈길이 아주 많이 가는 부분은, 이분이 2012년에 정말 많은 돈을 자기 사비로 뭐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같은 IT 회사들에 투자를 했고, 앞으로 10년은 이 회사들이 지배할 것이다 라는 책까지 썼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미래를 아주 잘 예측한 덕분에 정말로 큰 수익을 올리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2012년에 썼던 책에서 자기가 보기에 앞으로는 이 회사들이 세계를 지배할 게 너무나 뻔하다, 이 회사들이 10배, 20배 성장할 것이 너무나 뻔히 보인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분이 앞으로 미래는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저도 한 작년 초반 그 정도부터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서 상당히 믿게 된 편인데요. 왜냐하면 일단 첫째로 그 체벌의 시스템 때문에 특정 기준 이상으로는 가격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도 있고, 또 비트코인이 담고 있는 그 블록체인이라는 아이디어 자체가 정말 기발한 건 맞으니까요. 그 사이에 누가 중재를 하지 않아도 가치를 전 세계로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이동시킬 수 있다는 그 아이디어 자체가 정말 혁신적인 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건 맞는데, 그렇다고 이 정도로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은 못 했거든요. 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근데 마이클 세일러는 저보다 비트코인을 훨씬 더, 진짜 훨씬 더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앞서서 세일러는 공학자로서의 아이덴티티가 강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세일러는 비트코인도 공학적인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바라보는데요. 그 관점이 저로서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관점이라서 정말 흥미롭게 봤습니다.
세일러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이 돈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학적인 시스템이요. 이 돈 에너지라는 개념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생소했는데요. 세일러에 따르면 모든 공학 기술은 다 에너지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한 공학적인 시스템은 에너지를 잘 보존하고 또 밖으로 에너지가 잘 새어나가지 않으면서 순환하도록 만들어야 공학적으로 제대로 기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잘 날려면 밑에서 떠받쳐주는 에너지가 적절히 잘 보존이 돼야 되고 또 펌프가 펌프질을 제대로 할 수 있으려면 공기 압력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비행기가 날려고 하는데 에너지가 새버리면 비행기는 추락할 수밖에 없고 펌프질을 하려고 그러는데 펌프에 구멍이 나서 공기가 새게 되면 펌프질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세일러가 보기에 비트코인 이전에 전 세계에 존재했던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돈의 시스템은 다 에너지가 새어나가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국가라든지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돈의 가치가 하락할 위험성이 항상 있고 국가가 돈을 많이 찍어내게 되면 그 돈의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구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손실을 에너지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요즘에 각 국가들은 정말로 많은 돈을 찍어내고 있는데 근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세일러가 보기에는 마치 에너지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는 비행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듯이 이 기존의 돈의 시스템은 항상 붕괴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세일러가 보기에 비트코인은 바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구멍이 없는 돈의 시스템이 공학기술을 통해서 발명된 사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물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가 마음대로 찍어내서 가치를 하락시킬 수도 없고 또 전 세계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한 국가나 특정한 집단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거기로부터 심각한 에너지가 빠져나가지도 않으니까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구멍 없이 안전하게 돈의 가치를 저장하고 그걸 세계 곳곳으로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건전한 공학적으로 매우 건전한 돈의 네트워크라는 겁니다. 세일러는 비트코인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공학이 경제를 들이받은 발명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인류 역사는 지금까지 공학적인 발명들에 의해서 큰 발전을 거듭해왔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실 겁니다. 세일러에 따르면 많은 경우에 우리 사회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던 공학적 발명들은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옛날 미국 석유 회사는 송유관을 최초로 만들었는데요. 송유관이 발명되면서 그 기름을 운반하는 전혀 새로운 네트워크가 생기게 되고 그 이전까지는 기차라든지 마차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석유를 옮겼어야 됐는데 송유관이 생기고 나니까 그냥 파이프만 틀면 너무나 쉽고 안전하고 빠르게 기름을 이동시킬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또 철도가 깔린다든지 아니면 자동차가 만들어진다든지 그런 것도 단순히 자동차를 만들었다고 해서 하나의 도구가 그냥 만들어내졌다 그런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사람과 물자를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형성이 됐다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크다는 겁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소셜 네트워크를 만들어낸 거고요. 세일러는 비트코인의 발명은 바로 돈의 네트워크가 새롭게 발명된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페이스북처럼 앞으로 세계를 거의 독점적으로 지배할 특정한 네트워크가 새로 생겨났는데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동되는 게 단순히 석유나 사진 같은 게 아니라 돈이라는 겁니다. 세일러의 생각은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공학적인 네트워크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네트워크가 가치가 있는 것들을 보존해주고 옮겨주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송유관 네트워크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석유가 가치가 있기 때문이고 또 페이스북 네트워크나 유튜브 네트워크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글 같은 것들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동되는 것이 돈 그 자체라면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것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게 돈이 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돈이 되는 무언가를 이렇게 유통시키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돈 그 자체를 이동시키는 공학적인 네트워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기존의 다른 네트워크들과는 차원이 다른 가치를 갖는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일러는 자신이 예전에 정말 큰 돈을 구글, 아마존, 애플, 유튜브 같은 회사들에 투자해서 정말로 큰 돈을 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평생 본 공학적인 아이디어들 중에 가장 훌륭한 아이디어가 비트코인이다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일러는 더 나아가서 어쩌면 근 10년 동안 아니면 어쩌면 100년의 기간 동안 인류 사회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 공학적인 발명이 바로 비트코인이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세일러의 얘기를 잠깐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너무 좀 터무니없는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냥 제 생각이 아니라 세일러의 생각이니까 그냥 듣고 넘겨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일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명목화폐로 계산될 수 있는 자산의 가치가 한 300에서 500 트릴리언 달러 정도 된다고 말을 하는데요. 채권, 부동산, 주식 그런 거 다 합해서요. 그러니까 1T 달러가 1000조 원이 좀 넘으니까 300T 정도면 30경 원 정도 되는 돈인데 참고로 애플이 2T 달러 정도 되고 금이 11T 달러 정도 되죠. 근데 세일러는 이 300에서 50T 달러 정도 되는 자산들 중에 상당히 많은 자산들이 그러니까 50%에서 70% 정도의 자산들은 항상 안전자산으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 수익을 내진 못하더라도 적어도 돈의 가치를 잃지는 않는 그런 투자처를 찾아서 항상 많은 돈이 헤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요즘에 점점 더 많은 자산들이 제대로 된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채권 같은 것도 해봤자 마이너스 금리고 이 채권 가격이 좀 올라왔자 돈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 사실상 은행 예금이나 채권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계속 자기 돈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세일러는 그 안전자산을 찾아서 헤매는 자산들 중에 한 10년 정도 사이에, 앞으로 10년 정도 사이에 100에서 300T 달러 정도의 자산이 비트코인으로 유입될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채권이나 부동산 같은 거 사느니 차라리 비트코인 사겠다.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지고 그게 거의 100T에서 300T 달러 정도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말이 300T 달러지 만약에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정말로 300T 달러가 되면 비트코인이 앞으로 더 채굴해도 2100만 개가 최대니까 그걸로 나누면 비트코인 한 개당 150억 원 이상 되는 그런 가치를 갖게 된다는 거거든요. 정말 충격적인 예측이 아닐 수가 없죠.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비트코인이 금의 시총을 넘을 수 있냐, 그러니까 11T가 될 수 있냐 없냐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금의 시총을 넘는 것도 정말 역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도 5억 원에서 6억 원 정도 되는 가치를 비트코인 하나가 갖게 될 텐데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것보다도 훨씬 더 큰 빅피처를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세일러는 이렇게 비트코인으로 얼마를 벌겠다 이런 얘기를 떠나서 비트코인이 앞으로 세상을 정말로 많이 바꿔놓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역사상 최초로 국가가 돈의 가치를 조종하는 것으로부터 자기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된 거거든요. 그것도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지금까지는 국가가 만약에 돈의 가치를 어떤 정책을 쓴다든지 정치적 실패에 의해서라든지 어쨌든 떨어뜨리게 되면 국민들은 그냥 당하고 있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자들이야 분산 투자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견뎌낼 수 있다고 쳐도 보통 사람들이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갖고 있는 자산이라고 해봤자 은행 예금이나 아니면 본인이 살고 있는 집 이런 게 전부다 보니까 국가에 의해서 돈의 가치가 많이 하락하게 되면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나 짐바브웨 이런 국가들에서는 돈의 가치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하락을 해서 한순간에 전 국민들이 가난하게 된 그런 사례들이 있었죠.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벼락거지라는 말이 유행이지 않습니까? 자산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데 내가 갖고 있는 돈의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하다 보니까 이미 자산을 많이 갖고 있지 못하던 사람들은 정말 눈 뜨고 코 베이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금리는 낮아져서 이자도 못 받는데 화폐 가치도 계속 하락하니까 내가 그냥 가만히 100만 원을 들고 있어도 내년 되면 그게 90만 원의 가치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점점 더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사실상 국가로부터 계속해서 돈을 강탈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세일러는 주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이 자기 재산의 일부를 비트코인에 저장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어떤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민들이 그냥 가만히 돈을 빼앗기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거의 최초로 모든 사람,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국가에 대항해서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세일러는 비트코인이 인류 역사상에서 정말로 심대한 영향을 끼칠 거라고 주장을 하고, 심지어 인류의 미래가 비트코인에 달려있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합니다. 글쎄요, 제가 공학에 대한 지식도 많이 없고 경제학에 대한 지식도 그렇게 깊지가 않다 보니까 이 세일러의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 건지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아무래도 이 경제 시스템이라는 거는 인간에 의해서 돌아가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인간은 항상 예측 못하는, 공학적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섞여 있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정말로 공학적으로 건전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인류가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종류의 현상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많은 기업가들이 점점 더 국가의 영향을 뛰어넘기를 추구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테슬라 같은 그런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기업들이 점점 더 많이 생겨나면서 점점 더 많은 기업가들이 단순히 한 국가에 국한된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단위로 하는 그런 사고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매우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국가를 뛰어넘는 돈이고 또 전 세계를 연결해주는 돈의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상당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혹시나 특히 공학이나 경제학에 대해서 좋은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